이게 마치 내일처럼 이 감정이 싹 흡수가 되는 거예요. 스펀지처럼. 아니면 연인이 뭔가 오늘 표정이 좀 좋지 않아요? 그럴 때 내가 뭐 잘못했나? 과도한 분석과 걱정을 한다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따의 사랑 수업입니다. 오늘은 HSP, 즉 매우 민감한 사람의 연애 특징과 개선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HSP의 전반적 특징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HSP는 연애할 때 이런 특징들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연인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애인이 회사에서 되게 힘든 하루를 보냈다라는 거를 되게 미묘한 뉘앙스라든지 말투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만 보고도 딱 캐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프티콘을 보내면서 오늘 많이 힘들었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공감 능력은 관계의 친밀도를 높여주겠죠. 하지만 반대로 연인이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하는 시즌이 있잖아요. 아니면 좀 그런 특성이 있는 분이라든지 해서 나 요즘 뭐 가정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 우울해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세요. 그러면 이게 마치 내일처럼 이 감정이 싹 흡수가 되는 거예요. 스펀지처럼. 그러면서 지칠 수도 있다. 두 번째는요. 감정의 깊이가 깊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쉽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고 굉장히 진지한 태도로 임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뭔가 연애를 시작한다, 사랑을 시작한다 하면은 상대방의 미래까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냥 만나는 거지 뭐 가볍게 즐기고 이런 경향성이 좀 적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하면서 굉장히 몰입해서 사랑을 숭고하게 생각하면서 임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HSP의 세 번째 연애 특징으로는 갈등을 회피하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갈등 상황에서 HSP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뭔가 우리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뭔가 불씨가 보여요. 그러면 이 관계가 무너질까봐 과도하게 불안감을 느끼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직접 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먼저 빨리 사과하고 이 상황을 덮고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방식이 계속 반복이 되면 우리 사이에 있는 어떤 어려움, 이게 직접적으로 해결되지가 못하잖아요. 나뿐만이 아니라 연인도 서로가 이제 답답함을 느끼고 누적된 불만이 쌓일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의 매우 민감한 사람의 연애 특징으로는 파트너의 말이나 행동을 굉장히 깊이 분석하고 그 의미를 지나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인이 어떤 말을 그냥 스치듯이 했는데 저 말의 의미가 뭘까? 아니면 연인이 뭔가 오늘 표정이 좀 좋지 않아요? 그럴 때 내가 뭐 잘못했나? 과도한 분석과 걱정을 한다라는 거죠. 계속 곱씹어 보고요. 그것이 이제 연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자꾸 하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오해나 걱정을 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 관계가 뭔가 편안하고 재밌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부담스러워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냐, 연인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행복한 연애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쉽게 상처받고 피로함을 많이 느끼는 그런 방식의 연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HSP가 연애에서 겪는 어려움을 좀 더 극복해보고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심리학 연구랑 도서를 바탕으로 5가지 연애 꿀팁을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민감한 특성이 있구나 좀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이런 기질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특성들이 있으니까 이런 대처 전략들이 나에게 필요하겠구나 이런 걸 개발해낼 수 있잖아요. 나를 알아야 보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나를 알고 인정하는 거 필요하고요. 그래야지 이제 파트너한테도 내가 좀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 내가 이런 거는 좀 예민해. 난 이런 상황에서 좀 많이 피로해져. 이런 것들을 명확히 전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꿀팁은요. HSP 연구에 이제 권위자분이 계세요. 일레인 아론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제안하는 것은 흥미로운 경험을 함께 하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매우 민감한 사람은 외부 자극에 민감하기 때문에 집에 있는 것을 보다 선호할 수가 있어요. 뭐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HSP인데 연인도 HSP다.
라고 하면은 서로 있을 때 되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취하고 싶잖아요. 너무 외부 생활을 하면서 과부하가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집에서 보내는 일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편하긴 한데 관계에 지루함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HSP인데 만약에 연인은 BHSP예요. 그러니까 HSP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파트너는 되게 심심하잖아요. 연인이 그런 장소에 가는 걸 좀 힘들어하고 하니까 파트너 혼자 이제 자꾸 외부 활동을 한다라는 거죠. 관계 자체에서 흥미로워질 일이 점점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사랑을 시작할 때는 서로에게 매료되어 있잖아요. 흥분된 상태가 지속이 됩니다. 이러한 흥분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새로운 곳에 여행도 가고 재밌는 일도 함께 하고 이러면서요. 그런데 이 HSP의 특징으로 인해서 재미있는 활동을 점점 이 연인 사이에 하지 않게 되는 그런 관계 패턴이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관계가 무료해지면서 권태기, 지루함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 여러 심리학 연구를 보니까 이 지루함이라는 게 관계 불만족의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모두 좋아할 수 있는 뭔가 재미있는 활동들, 흥미로운 활동들을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한 번씩 해주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요, HSP는 상대에게 경청하는 능력은 뛰어나요. 그렇지만 나의 관점을 확실하게 표현은 하진 않죠. 상대방에게 웬만하면 순순하게 동의하는 특징들이 있어요. 실제로 내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괜히 반대 입장을 냈다가 과각성 상태에 이를까봐 말하기를 포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내 안에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상대방도 사실 자기가 100%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렇게 파워가 온전하게 나한테 있다? 이런 관계에서 만족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면 그게 좀 부담스럽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평등한 게 가장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관계인데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명확하고 단호하게 나의 입장을 전달하는 방법을 좀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단호하게 얘기해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해봤던 게 아니다 보니까 상대방을 비난하는 방식이나 반박하는 형식을 취할 수가 있는데 본래 HSP 강점을 잘 살려가지고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해서 들은 후에 상대방을 탓하지 않으면서 내 입장을 부드럽지만 명확하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감정 조절 훈련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HSP는 감정이 쉽게 고조되거나 흥분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인과 싸울 때 과각성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과각성 상태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매우 민감한 사람은 이런 과각성 상태에 빠르게 그리고 자주 이르기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과각성 상태가 올 것 같다라고 하면 아예 대화를 피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을 조절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감정 조절을 잘 하려면 과각성을 알리는 신호가 무엇인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과각성에 이르면 심박수가 평소보다 빨라져요. 그리고 자극을 줄이려고 눈을 감고 있기도 하고요. 눈꺼풀이 떨리기도 하고요. 팔짱을 낄 수도 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기도 하고 내 목소리가 고음이 되고 가슴이 아닌 목에서 나오는 얕은 호흡으로 변합니다. 한숨을 쉬기도 하고 말하는데 지장이 생겨요. 문장을 끝내지 않거나 반복하거나 발음이 꼬이거나 더듬는 등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나한테 이런 과각성의 신호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빠르게 알아차리고 이완할 수 있도록 스스로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서 조절이 잘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각성됐다 라고 내가 그 신호를 알아차리게 되면은 타임아웃을 하세요. 잠깐 화장실에서 생각 정리하고 올게. 그리고 얘기하자. 그래야지 보다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대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타임아웃은 적어도 20분 이상 하시는 게 좋아요. 자, 마지막 연애 꿀팁으로는요. HSP는 좀 감정적으로 안정적인 사람과의 연애에서 훨씬 행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안정형 애착 유형의 사람을 만나면 참 좋겠죠. 사실 모든 사람이 안정형 연인을 만났을 때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연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안정형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방법 하나를
안내해 드려볼게요. 상대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는 것입니다. 연인이 어머니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다면 태어나 최초로 경험한 관계가 그다지 친밀하지 못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하나의 가설로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HSP의 연애 특징과 꿀팁 나눠봤습니다. 연애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고정 댓글 참고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